61번.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업무 보고 형식은 1번 구두 보고, 2번 서면 보고, 3번 사건 보고, 4번 전산망 보고, 5번 정기 업무 보고.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이었죠. 저희 요양보호사 보고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번에 구두 보고 있고요. 2번에 서면 보고, 4번에 전산망 보고,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문제 보시면 빨리 보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대요. 그럼 말로 하는 구두 보고가 정답이겠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62번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1번 양로시설, 2번 경로당, 3번 노인복지관, 4번 노인교실, 5번 노인복지주택.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 노인복지관이었고요. 여가시설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경로당, 두 번째 노인복지관, 세 번째는 노인교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노인복지관은 키워드가 복지 증진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면 노인복지관으로 가시면 되고, 그 다음 경로당은 자율적으로 라는 말이 나오면 되고요. 4번 노인교실은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교실로 가시면 돼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3번 다음 중 사회보험의 종류와 내용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번 고용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 2번 국민연금보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 3번 국민건강보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 4번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생활안정, 구직활동을 위해 급여를 지급. 5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고령,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급여를 제공.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 노인장기보험이었죠. 나머지 1번은 산재보험에 대한 거고요. 2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3번은 국민연금에 대한 설명이었고 4번은 고용보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4번 사례회의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관리자가 요양보호사의 업무 준수사항을 전달한다. 2번 대상자와 관계된 직종들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다. 3번 요양보호사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운다. 4번 요양보호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5번 요양보호사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우리 요양보호 회의에는 총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례회의, 두 번째는 원래회의가 있습니다. 구분 쉽게 어떻게 하시냐면 사례회의는 사자로 끝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라고 생각하면 쉽다고 했었죠.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대상자와 관련된 직종들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면서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하는 회의예요. 자, 1번 보시면 관리자가 요양보호사의 업무 준수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매월 하는 원래회의에 대한 내용이고요. 3번, 4번, 5번 보시면 모두 다 요양보호사에게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에 대한 제공계획을 세우고요.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대상자의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게 바로 사례회의입니다. 65번 방충제를 사용하여 의복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방충제는 구입 후 포장을 뜯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2번 나프탈렌 장내를 방충제로 사용하도록 한다. 3번 견섬유는 옷감이 상하기 쉬우므로 방충제를 넣지 않는다. 4번 방충제는 장롱의 아래쪽 구석에 넣어두도록 한다.
5번 방충제는 항상 2가지 이상을 사용해야 효과가 높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방충제는 구입을 하신 다음에 포장을 뜯고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보통은 나프탈렌, 장내를 방충제로 사용하죠. 정답은 2번이었고요. 3번 문항 한번 보시면 견섬유에도 방충제는 넣어주셔야 되면서 방충제는 장록의 위쪽 구석에 넣어두도록 하셔야 됩니다.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방충 효과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효과가 있는 거고요. 5번 문항 한번 보시면 방충제는 2가지 이상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1가지 종류씩만 사용해야 되고요. 종류가 다른 것을 섞어 사용하면 화학 변화를 일으켜 옷감이 변색될 수 있으니 1가지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66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올바른 청소 방법은 1번 음식물 쓰레기를 뚜껑을 덮어두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치운다. 2번 시트나 침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낮에 정리한다. 3번 대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물건을 정리정돈한다. 4번 귀중품은 대상자의 책임하에 정리정돈한다. 5번 대상자의 침실은 환기하지 않도록 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번 문항부터 한번 볼게요. 저희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치워주시고요. 2번 시트나 침구는 아침에 정리하고 낮에는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3번 대상자의 의사를 물어보고 물건을 정리정돈하셔야겠죠. 정답은 4번이었고요. 5번 문항 한번 보시면 대상자의 침실도 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67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언덕 위에서 아래로 이동할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와 대상자가 바라보는 방향은 1번 휠체어 앞 언덕 위, 2번 휠체어 뒤 언덕 아래, 3번 휠체어 뒤 언덕 위, 4번 휠체어 옆 언덕 아래, 5번 휠체어 옆 언덕 위.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보시면 휠체어에 태우고 언덕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대요. 언덕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선생님. 이럴 때에는 휠체어 앞으로 밀고 나가면 어르신이 넘어지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휠체어 뒤에 위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상자는 거꾸로 내려가기 때문에 언덕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68번 치매 대상자의 구강위생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모가 딱딱한 칫솔을 사용한다. 2번 의치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칫솔이나 의치용 솔로 닦아준 뒤 물에 담가 보관한다. 3번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구강위생관리를 하지 않는다. 4번 치아에서 잇몸 방향으로 세심하게 닦는다. 5번 양치질을 거부할 경우 생리식염수로 적신 거즈를 감은 서랍자에 묻혀 치아와 입안을 닦아준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 양치질을 거부할 경우 생리식염수로 적신 거즈를 감은 서랍자에 묻혀 치아와 입안을 닦아주시는 게 정답이고요. 1번 모가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 2번이랑 좀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의치는 매일 정해진 시간이 아니고 협조가 가장 잘 되는 시간에 닦아주시면 되고요. 3번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위생관리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차등을 마시도록 해서 위생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4번은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죠.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세심하게 닦아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69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손주가 나랑 여행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1번 어르신 생각은 어떠세요? 2번 어르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3번 어디로 여행 가고 싶으세요? 4번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지 않으세요? 5번 건강검진 받고 사진도 찍고 여권도 만들어야지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일단은 1번은 어르신 생각은 어떠세요?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안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도 당연히 아니고요. 어디로 여행 가고 싶다는 것도 사실 여행을 갈 수 있는 장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이어서 안 되고, 5번은 한 번에 한 가지씩 물어보셔야 되는데 벌써 세 가지를 물어보셨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네, 아니요로 둘 중에 하나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70번. 치매 중기 단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문제는 1번. 대화 중에 말이 끊기는 횟수가 증가한다. 2번. 자주 확인하고 설명을 요구한다. 3번.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렵다. 4번. 대화 시 시선을 맞추는 것을 어려워한다. 5번. 말이 없어진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1번. 대화 중에 말이 끊기는 횟수가 증가한다가 중기에 나타나는 문제고요. 이거는 좀 어려워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교과서 페이지 옆에다가 적어놨으니까 요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번. 자주 확인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건 초기의 문제고, 3번이랑 조금 헷갈리셨을 수 있어요.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렵다. 요게 조금 헷갈리셨을 수 있는데 이거는 초기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4번. 대화 시 시선을 맞추는 걸 어려워한다. 말기고요. 말이 없어지는 거 말기입니다. 중기는 말이 끊기는 횟수가 증가하면서 명칭 실어증이 생기고, 이것저것 그것 등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용어의 사용이 증가합니다. 이거 문제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정답 1번이었어요. 71번. 경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학용품 이름, 생선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들 말하기,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 말하기. 1번. 창의적 사고력. 2번. 언어의 유창성. 3번. 감성적 표현 능력. 4번. 다양한 억양 조절 능력. 5번. 주의력 및 기억력 향상.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 언어의 유창성이었고요. 경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 활동하는 거는 두 개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 가지 단어 말하는 거랑 하나는 그림과 숫자 짝지어 기억하기예요. 여러 가지 단어를 말하는 거는 언어의 유창성을 기르기 위한 훈련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2번. 치매 대상자의 운동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빨리 걷는 연습을 시켜 운동량을 한 번에 늘리는 것이 좋다. 2번. 운동은 심장에서 멀고 큰 근육인 팔다리에서 시작하여 천천히 진행한다. 3번. 운동 도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쉬었다가 천천히 다시 시작한다. 4번. 매일 같은 시간대에 다른 길을 걸으면서 단조로움을 막는다. 5번.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치매 대상자는 앉은 상태에서 운동시킨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 운동은 심장에서 멀고 큰 근육인 팔다리에서 시작하여 천천히 진행한다가 정답이고요. 1번 한 번에 빨리 이런 거 틀렸고요. 3번. 운동 도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4번. 매일 같은 시간대에 다른 길이 아니고 같은 길을 걸어야지 혼돈을 막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치매 어르신들은 당연히 앉은 상태보다는 선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운동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3번.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그림을 이용하여 이해를 돕는다. 2번.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3번. 매번 새로운 사물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4번. 복잡한 이야기로 다양한 자극을 준다. 5번. 대상자의 특성에 대해 주위 사람들에게 비밀로 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가 정답이고요. 주의력 결핍장애는 말 그대로 산만한 사람이죠. 자, 1번 그림을 이용하여 이해를 돕는 건 언어장애나 판단력 이해력 장애 대상자에게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이고요. 3번에 매번 새로운 사물은 오히려 집중력을 주의력을 저하시키고요. 4번 복잡한 이야기 어차피 주의력 안 되고요. 5번 이거 5번이랑도 헷갈리셨을 수 있어요. 대상자의 특성에 대해서 비밀로 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4번 치매 대상자가 장기적으로 식사를 거부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먹도록 한다. 2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 식품을 이용한다. 3번 의료진에게 알린다. 4번 음식을 잘게 썰어서 준다. 5번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식사를 만들어준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 의료진에게 알린다예요. 자,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선생님, 문제를 잘 보시면 치매 대상자가 단순하게 그냥 식사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무슨 몸에 문제가 있진 않은지 먼저 원인 파악을 위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보고를 해서 이런저런 검사를 했는데 원인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뭐 좋아하는 대체식품을 이용하는 뭐 그런 방법을 쓰실 수 있어요. 일단 여기서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75번 심폐소생술 중 인공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과도한 환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번 위가 팽창하도록 호흡을 불어넣는다. 3번 2초에 걸쳐 빨리 가슴이 상승되도록 불어넣어야 한다. 4번 입과 입 인공호흡을 통해 질병이 전염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5번 첫 번째 인공호흡을 시도했을 때 환자의 가슴이 상승되지 않는다면 병원으로 바로 이송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우리 심폐소생술을 할 때 인공호흡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때 너무 숨을 불어넣어서 과도한 환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서 2번 위가 팽창되도록 숨을 불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3번 보시면 2초에 걸쳐 빨리 하는 게 아니라 1초에 한 번씩 불어넣어 주시고요. 입과 입의 인공호흡을 통해는 질병이 전염될 위험성이 매우 적으니 인공호흡도 같이 실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5번 볼게요. 첫 번째 인공호흡을 시도했을 때 환자의 가슴이 상승되지 않는다면 병원으로 바로 이송하는 게 아니라 기도 확보를 다시 하신 다음에 인공호흡을 시도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76번 안전한 약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한다. 2번 과거에 경험했던 약 부작용이 있다면 설명한다. 3번 모든 처방약, 비처방약, 한약 등에 대해 의사, 약사에게 알린다. 4번 진료 전에 복용 중인 약물과 약물 알레르기에 대하여 알린다. 5번 단골 병의원과 약국을 정해서 다닌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문제 잘 보시면 잘못된 것을 찾는 거예요, 선생님. 2번 문항 한번 보시면 과거에 혹시 부작용이 있다면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모든 약은 의사, 약사에게 알려주셔야 되고요. 진료 전에 복용 중인 약물과 알레르기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서 단골병 의원과 약국을 정해서 다니는 게 좋고요. 진료 후에는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하면 안 됩니다. 가장 최신의 약을 복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77번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중간중간 무호흡 상태를 보일 때 요양보호사가 우선적으로 취할 행동으로 옳은 것은 1번 시원한 물을 먹인다. 2번 가습기를 세게 틀어준다. 3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4번 상체와 머리를 높게 해준다. 5번 담요를 덮어준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 상체와 머리를 높게 해준다예요. 무호흡 상태를 보일 때에는 상체와 머리를 높게 해주는 거고 시원한 물은 전혀 관련이 없고요. 가습기도 마찬가지고요. 3번이랑 조금 헷갈리셨을 수 있어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거는 가래가 그렁그렁 끓을 때, 요때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셔야 되고요. 담요를 덮어주는 건 손발이 차가울 때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78번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1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2번 기도를 확보한다. 3번 119에 신고한다. 4번 대상자를 꽉 잡고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5번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준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우리 경련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경련일 때는 고개도 옆으로 돌려주고요. 기도도 확보하고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거 대주는 거 다 맞아요. 하지만 문제 잘 보시면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쓰러졌대요. 그러면 바로 하셔야 될 거는 119에 신고를 해주셔야 돼가지고 정답이 3번입니다. 79번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장애를 일으키는 발작 증상이 되풀이하여 나타나는 병으로 옳은 것은 1번 열사병, 2번 뇌졸중, 3번 저혈압, 4번 뇌전증, 5번 중독.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우리 경련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열사병, 두 번째는 뇌전증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의식장애까지 일으키는 질환은 옛날 말로는 간질이고요. 이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뇌전증으로 바뀌었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80번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시 심장 리듬 분석은 몇 분마다 실시하는가? 1번 1분, 2번 2분, 3번 5분, 4번 10분, 5번 15분.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 2분이었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시 심장 리듬 분석은 우리 가슴 압박 30번, 인공호흡 2번인 5차례를 끝내는 2분 간격으로 분석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